또한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입니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B씨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에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2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초 진술을 들은 TV조선 황모 기자도 증인 요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언중에 제소합니다. 해당 치료가 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진료 기록과 내용부터 경찰 출동 일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거나 근거 없이 기자의 뇌피셜, 상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언중이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신 만큼 추행은 일절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제공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교제폭력 의혹과 별개로 어쨌든 중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데 이 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기자님들 저랑 만찬 많이 하셨을 텐데 제 몸에 손댄 기자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방 비서관도 제 몸에 손대진 않습니다.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의원님의 폭행을 행사했을 때 혹시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셨나요? 그때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뭐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왜 폭력을 그때 바로 못했습니까? 그 자리 자체의 성격을 저는 화기했다고 생각했고 또 동석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화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동석자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고소를 하셨으면 그 남자친구분을 바로 고소해서 그때가 그날 작년 10월에 당연히 바로 고소하셨으면 좋았습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누군가를 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 현재 당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이 같은 내용을 현재 이미 다 설명을 하신 건지랑요. 현재 시당위원장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직제에 따라 내려놓거나 하시지 않는 거죠? 네. 한겨레 김채원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트 폭력 관련한 정황은 그 고소인과도 당시에 직접 소통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인들하고만 소통하셨던 건지? 고소인들이 그 주변인들과 상이한 대화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조언까지 포함해서 저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고소인 의원님께 직접 뭐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미안하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이후로 전혀 없었던 거죠?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채널의 기입니다. 그러면 고소인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친구분이 김대훈 총장 소속임을 밝히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데이트 폭력도 당연히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는 상황이 고소인이 성추행으로 의원님을 고소한 상황이라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물타기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그랬다면 당시에 고소인이 소위 사건 당시에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아마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아주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훨씬 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가 원만하게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작년이. 지금 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라고 봅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 윤리감찰관 조사는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관련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보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예요. 것인데 이 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기자님들 저랑 만찬 많이 하셨을 텐데 제 몸에 손댄 기자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 남자 심지어 저희 방 비서관도 제 몸에 손대진 않습니다. 그 남자 친구라는 사람이 의원님에게 폭행을 행사했을 때 혹시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셨나요? 그때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뭐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왜 그때 바로 고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 자체의 성격을 저는 화기애애했다고 생각했고 또 동석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화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동석자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고소를 하셨으면 그 남자친구분을 바로 고소 그때가 그날 작년 10월에 당해서 바로 고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공인으로서 누군가를 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 현재 당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이미 다 설명을 하신 건지랑요. 그 현재 시담위원장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직제에 따른 내려놓거나 하시지 않는 거죠? 네. 한겨레 김채영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트 폭력 관련한 정황은 그 고소인과도 당시에 직접 소통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인들하고만 소통하셨던 건지? 고소인들이 그 주변인들과 상이한 대화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조언까지도 포함해서 저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고소인 의원님께 직접 뭐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미안하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이후로 전혀 없었던 거죠?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채널이 드립니다. 그러면 고소인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친구분이 김대중 총장 소속임을 밝히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데이트 폭력도 당연히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는 상황이 고소인이 성추행으로 의원님을 고소한 상황이라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물타기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그랬다면 당시에 고소인이 소위 사건 당시에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아마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아주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훨씬 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가 원만하게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리하니. 지금 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라고 봅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 윤리감찰관 조사는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관련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